유배지에서 꽃을 피운 정약용의 내면의 철학.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더 많은 걸 이루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삶은 언제나 바쁩니다. 늘 다음 목표가 기다리고 있고 항상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작 행복이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집니다. 성취는 쌓였지만 마음은 허전한 채로.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조선의 철학자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하나의 대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는 선택의 문제다. 1. 시대의 천재 그러나 불운한 운명.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1762년 남양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뛰어나 신동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성리학의 전통을 이어받되 현실 개혁을 지향하는 실학자로 성장했고 정조의 눈에 들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잘 쓰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에 과학기술을 도입했고 백성을 위한 세금 제도, 법 제도를 설계했고 지방 행정을 혁신하려 노력했습니다. 정조는 그를 다산이라 부르며 신뢰했고 당시 사람들은 정약용이 조선의 미래를 이끌 인물이라 기대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학문적 성취, 정치적 권위, 사회적 명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유배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다시 보다. 1801년 신유박해가 터지며 정약용은 천주교 신앙과 남인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친구들조차 그를 멀리했고 자신이 설계한 수원 화성은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강진의 외딴 초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귀족도 선비도 아닌 가난한 백성과 함께 농사짓고 직접 식량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곳에서 그는 다시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뜻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평안하다. 고요한 방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좌절 대신 독서를, 원망 대신 성찰을, 불안 대신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유배지에서 피어난 철학. 강진에서 그는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집을 얻어 18년간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씁니다. 그중 대표작인 목민심서는 지방행정의 청렴과 백성 중심의 통치를 말했고 경세유표는 국가제도의 개혁을 설계했으며 흠음신서는 인간다운 형벌과 사법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한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법을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진정한 정치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철학은 단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과 함께 지낸 유배의 시간, 자신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 나온 깊은 공감과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관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장 깊이 있는 삶을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조선 최고의 사상으로 피어났습니다. 4.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면 정말 웃을 수 있을까?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미 존재한다. 화려한 성취도 큰 권력도 외적 조건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미 없이 이룬 성취는 공허함을 낳고 비교 속에서 얻은 승리는 또 다른 경쟁을 부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평생 중 가장 고요한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외롭고 춥고 가난했지만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의미를 찾는 삶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기준, 너무 많은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행복은 저기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 정약용 선생의 삶이 말해줍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성취는 멋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 오늘 내가 바라보는 세상,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선택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다산의 철학이 남긴 것. 정약용은 결국 유배를 마치고 관직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 것을 후학에게 전하며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마지막 삶 역시 선택의 철학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로 살아간 사람. 불행을 받았지만 행복을 선택한 사람. 다산 정약용의 삶은 말해줍니다. 성취는 삶의 일부일 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는가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행복이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성취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약용처럼 자기만의 철학과 신념을 따라 살아간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